자, 해양의 변화 6강. 자, 1번부터 볼게. 자, 가는 어느 중위도 해역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 나와 있고 수온과 염분이 어느 것인지 일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수온 같은 경우에 제일 위에 혼합층, 그다음 수온 약층, 심해층 이런 분포를 띠게 되잖아, 맞지? 그럼 당장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이 수온이란 것, 그리고 니은은 염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일단 구분이 될 겁니다. 참고로 염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프를 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표층 부분 같은 경우에 증발도 많이 일어나게 되면 염분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현재 염분은 낮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염분 값을 보게 되면 34에서 35 사이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깊이에 따라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지. 자, 가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수온, 니은은 염분. 됐고, 해수 A는 수온 약층이다. 참고로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지. 자,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 세로축이 수온이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변화되는 그 구간 내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좀 더 정확한 것은 이 A점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가해서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지? 자, A의 온도가 얼마? 15도 정도. 그러면 15란 말은 15 위치를 잡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중에 수온이 급변하고 있는 이 수온약층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찾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지. 자, 이 해역의 해수의 밀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커진다. 참고로 지금 염분 같은 경우에 원래 밀도가 크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염분은 높아야 되는 거지. 근데 염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로 봤을 때는 염분은 크게 안 변하는 거잖아. 근데 수온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밀도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건 누구다? 수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온을 보게 되면 깊은 곳일수록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 그리고 당연히 밀도 크니까 깊은 곳에 있는 거잖아. 생각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대기대순환 세계순환세포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순환세포 뭐뭐 있습니까? 극순환과 페렐, 헤들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지금 AB 페렐 순환. 그러면 AB는 헤들리 또는 극순환이 되겠죠? 자, 아열대 순환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아열대 순환은 위도 얼마 중심이야? 30도 중심. 그러면 30도 위와 아래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30도 위는 누굽니까? 페렐이고 아래쪽은 헤들리. 그러면 페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A는 당연히 헤들리가 될 거고 나머지 B가 극순환이 될 것이다. 자, 북적도 해류 A 영향으로 흐르는 해류이다. 북적도 해류는 적도 부근이죠. 북반구지만 적도 부근. 어쨌거나 0도에서 30도 부근이니까 바로 헤들리 순환과 관련성이 있겠지. 바로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열적순환. 자, 열적순환이 기억에 해당되는가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헤들리 순환이 열적순환일 때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자, 헤들리 순환, 열적순환 맞습니까? 맞죠? 자, 참고로 열이 원인인 걸 말하는 거였지. 자, 이거는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에 적도 지역에 열, 온도가 높아가지고 상승하는 거였지. 자, 또 열적순환 누가 있죠? 극순환.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냉각이었지. 냉각돼서 침강, 하강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였지. 그러니까 여기는 좀 하강기로 만드는 것, 열적. 근데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거잖아. 나눠지는 이유가 자, 적도 지역 상승해가지고 가다가 뭐 때문에? 자전에 의한 어떤 힘? 전연력 때문에 꺾여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잖아. 그래서 페렐 순환 생기는 거지. 그래서 무슨 원인을 했죠? 역학적이었지? 힘, 운동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지구 자전. 자, 니은 위도대의 표층 염분 높은 이유 B의 순환세포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니은. 자, 이 부분은 거의 30도 부근에서 지금 염분 높은 거잖아, 맞지? 원래 염분에 비례하는 값은 뭐였습니까? 원래 염분에 비례하는 값, 그 관계가 잘 성립되는 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지. 맞지? 어쨌거나 증발이 많은 곳에서 현재 맑은 날 고기압이 뛰는 곳에서 증발 많은 곳에서 염분이 높다는 것. 이건 아열대 고압되죠? 맞지? 자, 그러면 B의 순환세포 지금 이거는 극순환이니까 말이 안 맞지? 30도와 관련된 건 헤들리 또는 페렐 순환 이거와 연관성을 가지는 거지. 극순환은 60에서 90이잖아. 그래, 맞지 않더라. 자, 3번. 자, 극지방의 빙하가 녹았을 때 심층순환 미치는 영향 돼 있는데, 자, 35 PSU 소금물 300g, 그 중에 소금물 100g을 비커 A에 담았다.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냉동실에 나머지를 얼린 다음에 언 거 100g 빼고 나머지를 그대로 얼지 않은 걸 가져왔잖아, 맞지? 지금 얼음을 가져온 거죠? 자, 그러면 얼음 같은 경우에 소금을 가지고 있는 물이, 소금물이 얼 때 안에 있는 소금 염류가 같이 얼어 안 얼어? 안 온다 그랬죠? 그러면 얼음 같은 경우에 얘가 소금을 거의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얼음만 그대로 다시 녹인 거야. 그러면 기존에 했던 A보다는 염분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염분이 낮겠죠. 거의 소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AB에 현재 잉크 넣고 10도씨 온도를 갖게 일단 냉각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조는 20g, 자, 20도씨라 그랬고. 자, 갑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A와 B를 봤을 때 B가 아까 염분이 더 낮다 그랬지? 어느 과정 거쳤으니까. 자, 기억에서 소금, 자, 3.5g이 녹아있다. 기억에는. 자, 기억 같은 경우에 100g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35 PSU를 만들었다 그랬지? 참고로 35 PSU란 말은 원래 해수가 얼마일 때? 1kg, 1000g일 때 그 속에 35g이 들어있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100g이니까 10분의 1인 3.5g 있다 그 말이죠. 자, B거 A 물이 B거 B의 물 아래로 흐른다. 지금 아까 A와 B 중에 밀도는 A가 더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크니까 아래로 내려가겠지. 자, 극지방 빙하가 녹으면 해수 심층순환 강해질 것이다. 극지방의 빙하. 극지방 빙하는 어쩌거나 극지방에 있는 해수들이 언 거잖아, 맞지? 자, 결빙될 때 염류 같이 얼어 안 얼어? 같이 얼지 않는다. 그러면 이들이 그대로 녹게 되면 염분이 아주 낮은 물을 넣어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주변에 염분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밀도는 낮아지고. 그러면 침강은 강화, 약화? 약화되는 거였죠? 대표적인 실내가 뭡니까? 극지방 빙하 막 녹는 것. 지구 온난화 있었지? 지구 온난화 되게 되면 이 과정이 일어나면서 침강이 약화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심층순환 약화, 결과적으로 해수의 순환 약화되는 거였지? 그러면 에너지 수송이 약화되는 거고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온도 차이는 더 심해지는 거였죠? 오케이. 자, 4번. 자, 가는 남반구. 자, 남반구의 대기 대순환 나와 있고 그리고 남북 방향 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동서성분까지 다 있잖아, 맞지? 근데 남북 방향 성분만 표현을 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남반구 국동풍, 편서풍, 무역풍 될 건데 이 성분 중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남북 성분만 딱 표현된 거잖아, 맞지? 자, 가볼게. 자, 니은은 서풍 계열 바람이 분다. 자, 니은. 자, 30과 60이니까 무슨 바람이야? 편서풍 되겠죠? 편서풍, 서풍이잖아. 서풍 계열 바람 맞고. 자, 수온만 고려할 때 표층 용존산소량. 자,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과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면 용존산소량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수온에 반비례할 거니까 A쪽. 여러분, 남아메리카로 돼 있죠? A쪽에 무슨 해류입니까? 페루 해류죠. 참고로 이 그림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자, 페루 해류다. 요거 기본적으로 오른쪽 B 같은 경우에는 이거 브라질 해류잖아, 맞지? 브라질 해류는 난류야, 한류야? 난류였죠? 자, 참고로 A쪽은 페루 쪽, 페루 해류였습니다. 이쪽은 한류지. 자, 그러면 A와 B가 같은 위도로 하더라도 난류와 한류니까 당연히 한류 쪽에 온도가 낮은 곳에 용존산소량이 많겠지? 그걸 보라 그 말이고. 자, C 해역에 흐르는 해류 기역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자, C 해역. 자, C의 위도. 자, C가 속한 곳의 위도가 30과 60 사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지역에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 편서풍. 그럼 편서풍이면 기역이야, 니은이야? 니은 되겠죠? 그래서 30, 60 영향이니까 편서풍이니까 당연히 현재 이 지역은 니은이 될 것이다. 그 말이지? 자, 5번. 자,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 자, 실험. 자, 지금 가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자, 가는 지금 전등만 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햇빛, 자, 빛은 자, 깊숙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흡수량 자체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적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깊이가 깊어지면 순차적으로 온도가 쭉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나가 지금 전등 켠 경우 될 것이고 자, 다 같은 경우에 선풍기를 켠 거잖아, 맞지? 자, 바람을 일으키는 거지. 뭐가 발생합니까? 혼합층이 발달하게 되겠지?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표층 부분에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이 발달하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기역과 니은 중에 혼합층이 발달한 게 누구야? 니은이 될 거니까 니은이 다가 될 것이다. 그러면 기역은 나머지 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역, 자, 나의 결과는 기역. 자, 나는 기역 맞고. 자, 니은. 구간 A와 같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 자, 이거 뭘 의미합니까? 수온이 변하는 층을? 수온 약층. 자,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이잖아, 맞지?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심해층 같은 경우는 계절이 변하더라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나 표층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느냐,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온약층이 많이 발달한 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에 표층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온도 변화 심하겠지? 자, 그리고 여름 말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물어본다면 언제? 어디? 저위도에서 가장 또 발달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디귿. 자, 니은에서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 1, 3, 그리고 3, 5. 여기는 염분은 고려할 필요 없잖아, 맞지? 수온만 고려하면 될 건데, 자, 니은 같은 경우에 1, 3에서는 수온 변화 거의 없잖아, 맞지? 자, 근데 지금 3에서 7 같은 경우 수온 변화 심한 거지? 그러니까 수온 변화 심할 거니까 온도가 많이 내려갈 거니까 밀도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자, 그래서 3, 5에서 밀도 변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3, 7에서. 자, 넘어갈게. 자, 6번. 자, 이건 자료 해석입니다. 자, 기억. 수온약층은 3월이 5월보다 뚜렷하다. 자, 수온약층 뜻이 뭐예요? 수온이 급변하는 것. 그러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변하는 것. 그러면 3월, 5월 쭉 내려가 보면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나와 있는 게 등온선이 될 거니까 이 선을 많이 지나는 게 수온 변화 심하다 그 말이지. 그러면 3월과 5월 중에 누가 더 선을 많이 지납니까? 5월달. 그러니까 수온 변화가 심하다 그 말이지. 수온 약층은 5월달. 자, 이해역 해수면 부근 평균 풍속. 자, 풍속 나왔다. 바람. 자, 뭘 만들어냅니까? 혼합층. 자, 혼합층은 표층 부근의 수온이 일정한 층을 말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겨울과 여름. 자, 겨울과 여름. 자, 겨울은 1, 2월달, 그리고 여름은 7, 8월달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깊이 따라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건 누구야? 겨울 되겠지? 겨울에 그러면 혼합층이 잘 발달했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름 같은 경우 온도 변화 심하잖아, 맞지? 그러면 혼합층이 잘 발달했다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 자, 디귿. 표층에서 수심 100m까지 수심이 깊어질수록 각 깊이에 따른 최대 수온이 나타나는 곳. 나타나는 달 물어봤지? 자, 봅시다. 참고로 표면에서는 가장 온도 높은 곳이 8월달쯤 되겠죠? 됐지? 그대로 깊이 따라 변하면 돼. 확인하면 돼. 그러면 깊이 20이라 봤을 때 20 중에 가장 온도가 높은 곳. 참고로 이 등호선이 처진 곳이 가장 온도가 높겠지. 자, 여기. 40은 여기, 80, 60은 여기.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등호선이 처진 곳이 가장 온도가 높게 될 거야. 그러면 순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속 어디로 가? 오른쪽 가고 있지? 그 말은 나타나는 월이 다음 되는 거잖아. 늦어지고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이건 그냥 자료 해석일 뿐입니다. 자, 7번, 8번 한번 볼게. 7번. 자, 전지구적 해수순환 모식으로 나타낸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심층순환과 표층순환 하나 벨트에 연결돼가지고 순환되는 걸 말하고 있지. 자, 원래 해수순환 심층과 표층 역할이 뭡니까? 에너지 수송, 열 수송이었지. 저위도에 남는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 주더라. 자, 나와볼게. 자, 그러면 이 순환의 세기가 변했다 그랬는데, 자, 나를 보게 되면 색깔 짙은 것이 오히려 온도 떨어지는 거지. 참고로 고위도 부근에는 짙은 색깔 온도가 감소했다 그 말이잖아. 받는 에너지가 지금 적단 말이고, 저위도 같은 경우에 밝은 색깔이라는 말은 오히려 증가한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됐다? 차이가 더 커진 것. 그 말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잘 전달하지 못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순환 세기가 약화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침강이 강해졌다. 참고로 심층순환이 강해졌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근데 모든 순환 자체가 약화되는 거잖아. 표층순환이든 심층순환이든. 그래서 강화가 아니라 약화. 자, B에서 A로 열 수송이 약해졌다. 지금 열 수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B에서 A 저위도에서 고위도의 열 수송을 말할 거니까 이게 약화된 걸 말하겠지. 자,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해류 흐름. 어쨌든 이 표층해류도 열 수송인데 모든 게 다 약화되었잖아. 표층순환 역시 표층해류 역시 약화된 걸 말하겠지. 자, 넘어갈게. 자, 8번. 자, AD의 물리량, 수온, 염분대 쭉 나와서 표현될 수가 있을 건데, 자, 갑시다. AD 중 밀도가 가장 큰 해수. 자, 여기다가 수온, 염분도의 밀도 점 찍어보면 될 거잖아, 맞지? 자, A 같은 경우에 19와 34. 자, 이게 될 것이고, 자, B는 14와 34.7. 여기 될 것이고, 자, C는 모르겠고, D는 자, 8과 34니까 이 위치가 되겠지? 근데 C와 B가 밀도가 같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어쨌거나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는 커지겠지. 그러면 가장 오른쪽 아래 밀도 큰 건 D가 되겠죠? 자, 수온만 고려했을 때 산소 기체 용해도. 자, 기체 용해도는 수온과 반비례 관계. 그러면 BD의 수온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수온 더 낮은 건
D가 되겠죠? 그럼 D에 더 많이 녹을 수가 있겠지. 자, C의 염분은 34pSU보다 낮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 C의 수온은 나와 있지. 7로 나와 있습니다. 7 나와 있고 P와 밀도 같다 그랬지? 그러면 이 선상이 있을 거야. 그러면 7이고 이 밀도 동일하게 되려면 이 위치가 되겠지? 자, 그래서 C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랬을 때 34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니까 염분은 34보다 낮은 거 맞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9번. 자, 대서양에 가는 심층순환 모습이고, 자, 여러 가지 축의 수온 염분대 표현한 것. 자, 표층수와 심층, 중층, 저층. 자, 기본적으로 중심저잖아, 맞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층수 위치는 그렇지만 중심저의 위치, 이 TS2 상에서 위치 잘 알잖아, 맞지? 자, B가 뭡니까? 중이고, C가 심, D가 저였죠? 그럼 나머지 A가 표층수가 되겠지? 이 수온 염분도 상에서 가장 밀도 낮은 것도 역시 A잖아, 맞지? 가장 위에 있는 거고. 자, A는 북대서양 표층수 맞고, C는 그린란드 해역에서 침강. 참고 그린란드 북반구에서 침강하는 것 누구였습니까? 북대서양 심층수였지? 심층수. 현재 C 맞더라. 자, 평균 밀도가 남극 저층수가 가장 크다. 가장 밀도 크니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맞지? 가장 밀도 커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 참고로 수온 염분도를 보더라도 D가 가장 밀도 크다.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자, 가나는 북태평양 해역, 여름철, 겨울철 평균 혼합층의 두께. 자, 혼합층의 두께는 누가 결정한다? 바람의 세기 풍속이잖아, 맞지? 자, 풍속에 비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갑시다. 계절에 따른 혼합층의 두께 변화는 자, 변화 그랬어. 지금 변화가 이 색깔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혼합층 두께가 색깔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색깔 변화가 심하다 말이 두께 변화 심하다 그 말이지. 그러면 A와 B를 봤을 때 누가 더 색깔 변화 심합니까?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A가 두께 변화가 심하다. 바로 풍속의 변화도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A 해역의 평균 풍속, 겨울철, 여름철. 지금 왼쪽이 여름철이고 오른쪽이 겨울철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풍속 물어봤으니 풍속은 혼합층 두께에 비례하는 거지. 자, A 영역 봤을 때 누가 더 색깔이 짙다? A가 더 짙다. 그 말은 더 두껍다. 그 말이지. 그러면 A가 더 지금 오른쪽이 나가 겨울이 바람이 더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B해역 표층해수 연직혼합. 자, 연직혼합도 마찬가지지. 다 같은 말이죠. 연직혼합이 혼합층 형성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역시 바람 세기. 자, 지금 혼합층 두께가 누가 더 두껍습니까?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 두껍다. 겨울이 더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겨울철보다 여름철 활발하다 말이 틀렸고 겨울철이 활발하니까 더 두꺼운 거지. 자, 볼게. 11번, 12번. 자, 11번. 자, BD는 북대서양 아열대 표층순환 돼 있고 자, CA 같은 게 저 위에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여기 이 해류 이름 뭐였죠? 멕시코 만유였지? 자, 참고로 아열대 순환. 그러면 요게 기본적으로 오른쪽 갈 거야. 이 해류 이름 뭐지? 북대서양 해류. 여기가 태평양이라면 북태평양 해류. 아니, 이름 외우는 게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크루시 올라와서 나중에 저 반대편에 캘리포니아 해류 있지? 거기까지 가는 게 북태평양 해류였잖아. 이거는 그냥 이 바다 명칭을 그대로 따면 되는 거였잖아. 이건 북대서양 해류. 근데 이게 올라오게 되면 일단 오른쪽 갔을 때 대륙 부딪히면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였지? 참고로 내려오는 건 뭐였죠? 멕시코 만유에 대응되는 것? 카나리아. 자, 참고로 위에 자 A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안대 순환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A 같은 게 나중에 이 지역은 자 A 쪽은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다시 C 지역은 북쪽도 해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D에는 모두 한류. 자, A와 D는 어쨌거나 원래 한류란 것은 동일한 위도상에서 이동 방향을 따져야 되는 거지. 동일한 위도에서 보다 온도가 낮은 것,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것. 그러면 지금 A와 D는 모두 다 좀 더 고위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지. 둘 다 한류 맞죠? 자, 표층해수 평균 용존산소량 B와 D. 자, 용존산소량은 수온의 반비라는 거지. 자, B는 난류, 한류. 난류고 T는 한류니까 더 한류에서 높을 수밖에 없겠지. 자, C의 표층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 무역풍은 0에서 30도 영역. 지금 적도해류 만든 거 맞죠? 동풍계열 바람으로써 맞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12번. 자, 표층순환, 심층순환 모습으로 나타낸 것. 그리고 북대서양, 북태평양. 자, 용존산소량과 용존 이산탄소 순서 없이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를 봤을 때 먼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구분할 수 있을 건데 표층 부분에 풍부한 건 산소야, 이산화탄소야? 산소였죠? 물론 절대적인 양은 이산화탄소가 더 많지. 근데 깊이에 따른 변화를 봤을 때 표층에 좀 더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산소. 그래서 나가 산소고 다가 이산화탄소가 될 겁니다. 참고로 표층에 산소가 많은 이유는 대기에 녹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표층 부분에 빛이 많이 투과되기 때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광합성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깊이가 깊어지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어, 생물들이 호흡하는 거지.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해내는 거지. 그리고 또 생물들이 죽었을 때 분해되는 과정,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역시 CO2가 생성되는 거였지. 자, 그렇게 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용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가 될 것이고 A는 북태평양. 당장 A와 B, 자, 여러분들 심층순환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야? 태평양이야, 대서양이야? 대서양이었죠? 그리고 끝나는 곳은 어디였지? 상승하는 곳은? 북태평양과 인도양이었지? 맞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소는 여러분들 표층이 많잖아, 맞지? 그러면 침강을 시작한, 이제 막 시작한 애가 산소가 풍부하겠지. 근데 침강한 다음에 깊이가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계속 생명체들이 또는 이제 유기물 분해되는 과정에서 계속 소모를 하겠지? 산소는 계속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곳인 침강되는 곳은 산소가 풍부할 거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계속 조금씩 줄어들겠지. 그래서 오히려 상승하게 되는 북태평양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적다는 거지. 그러면 산소가 더 많은 침강하는 곳. B가 뭐가 된다? B가 북대서양 되겠죠? 그래서 B가 북대서양. 그리고 산소가 적은 소모를 많이 한 북태평양이 바로 A가 될 것이다. 구분할 수 있겠지? 자, 북대서양에서 형성된 심층수, 순환, 태평양까지 이동한다. 물론 이 그림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위에 있는 내용들을 요거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식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서양에서 현재 보면 침강한 다음에 나중에 북태평양과 그리고 인도양에서 상승한다는 거. 알아야 돼. 알면 더 유리해. 자, 13번. 자, 그림 가는 대서양 수온과 염분, 연적 분포. 자, 나는 가의 해석 위에서 원리를 표현하기 위한 만등 수조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적도와 극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밀도는 극 쪽이 더 클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밀도 큰 쪽에서 밀도 작은 쪽 밀고 들어갈 겁니다. 결과적으로 적도 쪽에서는 현재 상승이 일어날 거고 어차피 침강 밑에 있는 심층에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걸 또 채우기 위해서 밑으로 일단 결과적으로 하강을 할 거잖아, 맞지? 물론 하강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적도 쪽 가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심층순환 같은 경우에 고緯도에서 침강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양 심층순환 같은 경우에는 자 침강하는 곳이 어디였죠? 레브라도와 노르웨이. 일단 북반구 고緯도는 자 남반구 극부근은 웨델. 자 해역 이름 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는 곳은 어디였지? 인도양과 북태평양 부근.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알고 계시고 자 갑시다. 자 나에서 적도 수조에 극수조보다 수온과 염분이 높은 물을 채운다. 지금 나 같은 경우 이런 내용 나오는 게 현재 이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잖아, 맞지?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현재 적도의 수온과 염분을 봤을 때 수온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염분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됐지? 자, 나의 위쪽과 아래쪽 콕을 열면 아래쪽 연결관 물은 기역 방향으로 흐른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일단 이건 기역 방향 밀도 큰 쪽에서 밀고 들어갈 것이다. 자, 대서양 심층순환 발생 염분보다 수온 영향 많이 받는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적도 지역이 수온도 높고 염분도 높잖아, 맞지? 원래 염분 높으면 밀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쪽이 더 밀도가 크단 말은 수온이 낮기 때문에 염분보다는 그 고緯도 부근은 염분은 낮지만 수온이 아주 낮아서 이 염분 낮은 걸 극복하고 밀도가 아주 크다 그 말이지. 어쨌거나 영향 많이 주는 것은 염분보다는 수온 낮은 게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수온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자, 14번. 자, 이거 과거에 기출문제로도 좀 많이 나왔던 건데 자, 갑시다. A 지점 사고 지점이었고 자, 이 신발들이 지금 이동된 현재 경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쭉 갈게. 실제로 이 지역에 어떤 해류가 있죠? A 지점에? 북태평양 해류였지? 자, 이게 대륙에 부딪히게 되면 일부는 위로 올라가고 일부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에 따라 다시 C 부근으로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자, 기억 해류는 북태평양 해류, 맞지? 기억하시고 이게 만약
북대서양이었으면 마찬가지로 이름 뭐라 부른다? 북대서양 해류. 자, 북대서양 해류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건 멕시코 만류, 내려가는 건 카나리아. 자, 니은 해류는 여름철에 주변 지역 열 에너지 방출. 자, 니은. 참고로 일부는 다시 올라간다 그랬잖아, 맞지? 요게 니은이 되겠지. 됐나?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 지역에 비해서 이 니은 해류는 어쩌나 밑에서 올라왔잖아, 맞지? 좀 더 저위도에서 왔다는 거지? 그러면 주변 지역보다 이 물은 따뜻한 물이야, 차가운 물이야? 따뜻한 물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주변은 추운데 따뜻한 물이 왔어. 그럼 여러분들 이 따뜻한 물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식어버리겠지? 그 말은 열을 방출하는 거잖아. 주변에 열을 주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신발 B, C 비슷한 시기에 도착하겠다. 아니지. 자, A에서 출발해가지고 B를 온 다음에 나중에 C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B 다음에 C가 될 거니까 시간 순서는 B, C가 되겠지. 자, 15번. 자, 지금 되게 대순한 모습 나와 있고, 자, 기압과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됐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잖아, 맞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뭐에 비례한다? 염분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표현한 거잖아. 그럼 염분에 반비례, 반대가 되겠죠? 됐나? 이 관계를 좀 아시고. 원래 우리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일반적인데 가끔 이렇게 반대되는 문제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 자, 가볼게. 자, 그러면 일단, 자, 우리 기압 분포를 잘 알잖아, 맞지? 자, 참고로 저기압 뛰는 곳이 적도와, 저기압, 저압대. 적도와 60도 부근이었죠? 상승 기류가 있는 곳. 자, 반대로 30도 부근은 고기압을 띠고 있지, 하강 기류가 있는 곳. 이곳을 우리가 아열대, 고압대라 불렀지? 또는 중위도, 고압대.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자, 30도 부근의 고기압 그리고 적도 부근의 저기압. 자, 그러면 이런 봉우리를 가지는 게 바로 A가 기압이 된다 그 말이지? 그럼 나머지 현재 점선 B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발량이 많은 곳에서 염분 높잖아, 맞지?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참고로 이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을 그대로 뒤집게 되면 원래 모습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나오겠지. 그래서 고기압을 띠고 있는 곳에 맑은 날이 많고, 그 말은 증발은 많고 강수는 적으니까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고기압 띠는 곳에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염분 높게 나타난다. 자, A는 기압, B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맞고, 자, 표층에서 평균 염분 적도 지역보다 기역 해역에서 높다. 자, 기역은 고기압,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은 염분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맞나? 자, 그래서 기역 부근은 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작고, 기압은 높고, 고기압 분포하고. 됐나?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해역에서 편서풍에 의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류가 흐른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표층 해류는 결과적으로 바람의 방향과 해류 방향은 일치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니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 바로 옆에 있으니까 30과 60 사이가 되겠지. 그럼 무슨 바람 분다? 편서풍이 분다. 그 말은 서풍이 부는 거잖아. 근데 우리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지. 그럼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그럼 해류도 서에서 동이 되겠지? 자, 그래서 서에서 동이니까 동쪽으로 흘러가겠지. 자, 16번. 자, 표충해류 대략적 1월 평균 유속 그리고 사고 유출 쭉 내용이 예상된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동안 난류보다 크로시 해류 유속이 빠르다. 지금 유속의 표현은 원래 일반적으로 화살표 가지고 방향과 함께 길이 가지고 속도를 표현한 경우가 있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는 그건 아니잖아. 방향 나와 있고 유속 같은 경우 색깔로 좀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맞나? 자, 그러면 동안 난류하고 지금 자, 크로시 해류. 일반적으로 크로시 해류 와가지고 대부분 다 일본의 동쪽 이 해류 따라서 크로시 해류가 흘러가게 되는 거지. 맞지?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쪽 오는 것 황해로 들어가면 황해 난류. 우리 동해안 따라 올라오면 동안 난류. 근데 일본의 서부 스시마 섬을 지나서 대마도를 지나서 올라오면 스시마 난류를 하는 거잖아, 맞지? 어쨌거나 동안 난류와 지금 크로시에 물어봤으니까 두 곳의 색깔을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크로시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사고 지점을 지나 해류 일부는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로 흘러간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 자, 이 사고 지점에서 흘러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남해, 동해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제시했으니까 맞는 말 되겠다. 자, 7월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나라 동해, 지금 이건 1월 내용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자, 좀 더 고위도로 갔단 말은 그만큼 밀고 많이 올라갔다 그 말이잖아. 뭐와 관련된 겁니까? 난류의 세기, 강도를 말하는 거지. 자, 지난번 우리 이야기 많이 했잖아. 여름에는 난류가 강하다, 한류가 강하다?
난류가. 그래서 조경 수익이 좀 더 올라가는, 더 밀어 올리는 거잖아. 맞지? 그 내용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해질 거니까 고위도로 올라갈 것이다.